자, 그러면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읽으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박동숙 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어렸을 때는 책을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는데 고학년 이후부터는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책을 멀리하는 자녀에게 다시 책을 읽게 하고 좋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녀분이 몇 살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 성인들만 해도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가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보고 하지, 이렇게 막 책을 한 권 읽을 때는 뭐 2 시간, 3 시간, 4 시간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과 멀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책을 읽어라."라고 강요를 하기보다는 책에 대한 흥미를 먼저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지 않고 "재미없으면 안 읽어도 돼. 중단해도 돼."라고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같이 가서 한번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심이 가는 그런 책들을 먼저 골라보게 하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골라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위주로 골라볼 수 있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같이 서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설이라면은 만약에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다면 배우를 누구를 캐스팅하면 좋을까, 가상 캐스팅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뭔가 토론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책을 안 읽으면서 아이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도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책 읽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저희 집은 아예 TV도 없어요. 그냥 TV도 없이 책장만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TV 보는 모습 대신에 책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옆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경 님, 아까 제가 틀어 드렸던 마법 카페 영상이 혹시 검색하면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제 유튜브 채널 김수영 TV에 가시면 1 분, 5 분, 8분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아자 님이 "꿈을 찾는 방법이 좋지만 사춘기에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춘기에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고 뭘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꿈을 찾아가야 하나요?" 네, 아까 제가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일도 해 보고 막 다양한 일도 해 보고 뭐 여행도 가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약이 많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책에는 정말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깨달은 어떤 경험과 지혜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30년 뭐 내지는 40 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을 한 정말 청소년기에 100 권만 읽어도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정말 잘 선별해서 좋은 콘텐츠를 찾으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제 뭐 지구 반대편에 내가 꿈꾸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삶을 자발적으로 막 브이로그로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옆에서 부모님이 잘 가이드를 해서 이상한 나쁜 콘텐츠가 아닌 정말 유익한 콘텐츠를 잘 찾으면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또는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해서 간접 경험을 폭을 일단 넓혀 놓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뭐 직접 만나 보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을 직접 배워 보고 봉사 활동을 어디 가서 한다든지 하는 직접 경험으로 연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 파크 님이 "꿈을 이루고 싶으면 꼭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하나요? 하고 싶은 건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데 만약 하고 싶은 게 잘 안 돼서 취업을 해야 한다면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불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확실히 대학을 나오면 아무래도 대우가 좋고 또 좋은 어떤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게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우리 청소년 부모님 세대까지만. 근데 지금은 그 경계가 거의 무너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세상이 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입시에도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형태도 어떤 이런 의무 교육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직접 받을 수 있는 즉시 교육의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남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꿈을 찾고 내 꿈에 관련된 어떤 필요한 것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아는 것이 꼭 대학 교육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 지인 중에 고등학교만 나온 분인데, 이분은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판자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판자촌이 재개발이 되면서 그 가족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그런 서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남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건물주가 돼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는 대신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런 건물을 매매하는, 어떤 일반 주택이 아니라 건물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27 살에 그런 회사를 차려서 지금 30도 되기 전에 직원이 50명이 된 매출 100억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분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완전히 게임에 빠져 있는 게임 페인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먹고 살 길을 고민을 하다가 반찬 가게를 하게 됐는데, 온라인 반찬 가게를 하게 돼서 그게 이제 잘 돼서 나중에 30살에 300억에 매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더 이상 사실, 오히려 내가 정말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다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상 딱히 뭐가 애매한 어떤 이런 상황인데 남들이 다 가니까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아닐까. 그런 시간에 차라리 돈을 일단 버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험을 쌓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대학을 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취업,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했을 때 취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도 뭐 여러 가지 워낙에 방대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기업에는 아무래도 대졸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취업에는 그런 학벌이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일단 정하되 차선책으로는 어떤 분야를 갈 것인지도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네. 어 잠시만요. 예. 우리 호이킴 님이 "성격이 활발한 편이 아니어서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까요?" 도전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쓰는 겁니다. 뭐가 됐든 일단 돈을 쓰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이어트가 목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헬스장에 돈을 내고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한테 돈을 줘 버리세요.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저질러 놓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일단 좀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우리 구청장님이, 류경기 구청장님도 이렇게 댓글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질문 이제 계속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샤오리 님이 "내년에 30살인데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해외로 공부하고 나가고 싶어요. 가도 될까요?" 어 뭔가를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대신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런 질문을 사실 하는 거는 이런 내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누군가가 확신을 줬으면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가세요."라고 했는데 가서 뭐가 잘 안 풀렸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저를 원망할 거잖아요. 근데 또 제가 "가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나중에 '아 그때 갔어야 되는데.' 후회가 될 때마다 또 저를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민지 님이 "성인이 되면서 일을 하게 됐고 일과 꿈이 동일하게 성립되는 반면 진정 꿈꾸던 때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일과 꿈을 병행해서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과 꿈이 동일하게 성립이 된다고는 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병행하냐고 질문을 하셔서 정확하게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후추서울 님이 15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소위 중2병이 왔네요. 지금 같아서는 내가 과연 아이의 꿈을 같이 찾아주고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지랄 정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떨 수 있는 지랄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총량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차라리 일찍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렸을 때 이런 방황도 하고 반항도 해 보는 게 낫지, 나중에 뒤늦게 반항하고 방황하면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고 그 타이밍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은 기다려 주고 지켜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어떤 "꿈을 뭐 찾아라."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아이의 방황을 지켜봐 주되 언제든지 "네가 돌아올 곳이 있다."라고 따뜻하게 알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현경 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겠다." 하는 것이 있나요? 혹은 "이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은 부모의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부모도 사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을 그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이란 존재는 내 전생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깨달음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이번 생에 찾아와서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나는 과거를 살아온 사람이지만 자식은 이제 앞으로 더 발달된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저의 그런 부족한 얄팍한 지식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강요를 하기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길을 최대한 지지하고 응원해 주고 함께 조력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이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이가 명상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어떤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북 페스티벌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상봉동 불나방 님이 매년 10월에 열린다고 답변을 주셨고, 웰컴 투 서하다 월드 이후에 출간 준비 중이신 책이 있을까요? 책 쓰는 게 어렵지 않나요? 제가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첫 돌 때 "온 우주가 너를 사랑해"라는 책으로 아이에게 첫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둘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의 생일인 내년 4월 14일 출간을 목표로 이제 딸이기 때문에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책을 읽어 주다 보니까 뭐 아시는 신데렐라도 그렇고 콩쥐팥쥐라든지 이런 많은 동화들이 여자가 이제 그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스토리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주체적인 여성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쓰고 있고, 지금 기본적인 시놉시스를 써 놓고 작업 중에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 썼던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소설은 아무래도 이런 어떤 앞뒤의 개연성이라든지 목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굉장히 치밀하게 다 따다다닥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되고 어떤 표현법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러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려하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계속 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로미님이 작가님 이야기 쏙쏙 들어온다고 오뚜기처럼 님이 내년에 프랑스 교환학생 가는 대학생 딸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일단은 너무 물론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걱정을 막 늘어놓기보다는 따님이 나는 너를 믿고 너는 잘할 거라고 믿어. 그래서 가서 정말 최대한 즐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고 도전하다가 와라. 하지만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나는 늘 이곳에 있고 너의 편이고 너를 위해서 너를 지지하고 너에게 도움을 줄 거다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외국에 가면 외로울 때도 많고 특히나 프랑스라고 하니까 이게 영어권이 아니니까 어떤 언어적인 장벽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람이 혼자가 되고 고립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네가 힘들 때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너의 편이 돼줄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알려주고 또 설령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번씩 주기로 괜찮은지 확인도 한 번씩 해보고 그렇다고 또 막 걱정을 막 늘어놓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식 입장에선 그렇게 걱정을 안 끼쳐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잔소리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나는 네 편이야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한영 님이 온 우주가 너를 사랑해 제목이 너무 멋지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물론 동화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우리 외가 쪽 부모님, 친가 쪽 부모님, 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었고 또 그분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 위에 조상들이 있었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쟁도 있었고 자연재해도 있었고 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온 우주에 어떤 우주의 태양이 있었고 바람과 물과 어떤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것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도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 우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귀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동화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류재영 님이 처음에는 아이들과 보다가 지금은 저 혼자 보고 있네요. 어린 시절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했는데 작가님 말을 듣고 보니 저에게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두 가지 질문만 우리 로미 TV님하고 말술사 1분 스피치 요 두 개만 마지막으로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로미 TV님이 명상을 어릴 적부터 접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명상 음악을 계속 밑에 베이스로 깔아둡니다. 네, 그리고 아이한테 하라 그러면 사실 애가 어떻게 집중해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명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이에게 명상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고요. 명상 음악 틀어놓고 엄마가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뭔지 좀 더 익숙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우리 말술사 1분 스피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닐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플러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힘이 들어요. 네, 그쵸. 저도
그런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꿈 목록에 있는 수많은 꿈들을 도전을 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건 한 100 정도였는데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까 한 10 정도였던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 때문에 막 마이너스 상태로 오히려 일이 나빠졌던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나의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100을 투입했다고 해서 100이 딱 나오는 게 인생이 아니라, 어떨 때는 10을 투입했는데 100이 나오고 어떨 때는 1000을 투입했는데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가 조금은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변수들이 조합이 되면서 다양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더,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과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